자,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저 이데일리 온 그리고 이데일리 TV에서요, 예, 열심히 지금 거의 한 20여 년간 가까이요 방송을 하고 있는 저 성명석 소장이라고 합니다. 예, 유튜브에서는 저 처음에 인사를 드리는데요. 물론 이제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뭐 이데일리 TV에서 저를 한번 만나 보신 적이 있을 거고요. 혹 자들은 이 친구가 누구야 그러고 아마 유튜브에서 아마 처음 여러분들이 저를 뵙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다시 한번 이델리 ON의 성명석 소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요 유튜브 방송을 제가 처음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방송을 뭐 촬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유튜브에 보면 저 대단하신 분들 많아요. 그죠? 증권 관련, 주식 관련, 방구석 전문가님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 관련 공영방송에서 저 방송을 하는 전문가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어쨌든 뭐 일진 강사로도 유명한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뭐 종목을 제시하거나 뭐 최근의 시황보다는요, 최근에 좀 이슈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좀 다뤄보고자 여러분들을 좀 찾아뵙습니다. 자, TV에서는요, 방송심의위원회라고 있어서요, 여러분들한테 세게 방송을 못합니다. 자, 첫 번째는 금투세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금투세,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아요. 그 지난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총선이 있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했는데, 하여튼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그래서 금투세가 일단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쨌든 이번 정부 들어서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한번 좀 화면을 들어가서 좀 잠깐 보시도록 할게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대한민국 증시와 이쪽 증시, 대한민국 증시와 이제 나스닥 반도체 대만 증시 이렇게 제가 지금 표기를 해놨는데 하다못해 그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저 인구가 2,500만 명밖에 안 돼요, 그쪽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제 규모나 모든 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훨씬 앞서 있는데 우리는 왜 주가가 가지 않고 저 상태로 머물러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좀 한번 짚어보려 합니다. 자, 이번 정권 들어서요, 우리가 특례 상장이라고 그래요. 특례 상장은 이제 특별하게 이 회사가요, 뭐 재무제표나 뭐 엉망진창입니다.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면, 이 회사가 사실 그 신규 상장으로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회사들을 무더기로 무려 300개 이상을요, 신규 상장, 즉, 신성장 기업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요, 상장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다 그쪽으로 몰아넣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쨌든 적정 주가가 한 5,000원짜리 정도를 막 5만원, 뭐 12만원, 뭐 7만원 이 금액에 매수하셨다가 반해반토막 3분의 1 토막, 무려 5분의 1 토막 된 것도 있어요. 코스피 코스닥 다 합쳐서 그런 종목들이요, 시장에서 다 무너지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가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벌어졌던 거고, 언제나 갈까요? 그죠? 자, 그런데, 자, 선거가 끝나고요. 일단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일단은 금투세, 내년부터는요, 금투세가 일단 시행된다. 이렇게 보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임하셔야 되는데, 오늘의 딱 키워드는 뭐냐면요, 개인 투자자 다 죽는답니다. 개인 투자자 다 박살이 난다. 그 말씀을 드릴게요. 22년도에 나왔던 법인데요, 한 2년 정도가 유예됐었고, 그러니까 예전에 기억나십니까?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이렇게 대통령 뭐 선거한다고 캠프에서요, 그때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얘기가 나왔어요. 금투세 얘기가. 그래서 그때 제가 TV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무슨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대만에서도요, 이와 같은 금투세를 시행했다가 주가가 반토막 나는 바람에 무려 49%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완화 시켜서요, 지금 정상으로 돌아온 지 꽤 오래됐단 말이죠. 그런데 이미 다른 나라에서 시행했다가 박살난 그런 금투세를 왜 도입을 하려고 그러느냐라고 해서 제가 입에 거품을 넣고 말씀을 드렸던 건데, 어쨌든 이 법이라는 건 이제 누군가 바꾸면요, 누군가는 큰 이익이 있는 자가 있단 말이죠. 법이라는 거는 국민도 좋아야 되고, 정부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기업도 좋아하고 두루두루 다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금투세라는 거는 개인 투자자만 박살이 나는 거라고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나라 이제 큰 손이라고 하는 이제 자금을 많이 가지고 주식을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분들이 금투세를 시행하면요. 어디 갈까요? 시장에서 빠져나오겠죠. 누가 5천만 원을 순이익 제한 나머지를 22%에서 27%까지 세금, 그것도, 예? 그 세금을 내고 하면서 누가 주식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대만에서도 그랬어요. 예. 자, 그러니까 500억 가진 사람이 주식하다가 예를 들어서, 야, 이건 아니다 싶어서 이 친구들이 패대기를 쳤어요. 그래서 500만 원이 400만 원 500억이 400억 됐다고 치자고요. 500억 주식하는 사람이.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500만 원 가지고 주식하는데 500만 원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400만 원 되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은요 로비가 합법이에요. 우리나라는요 로비가 불법이에요. 누가 있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예를 들어서 금투세다 그러면 이런 이제 법을 시행해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자나 국민들이 볼 때 이거는 어떤 특정한 증권사나 어떤 사모펀드나 어떤 외국인, 예, 어떤 파생하는 그 외국인들한테 이득이 가고 개인 투자자들한테 참 힘들게 하고 고통을 준다라고 그러면요, 그 법안을 제안, 그 친구들, 법안 상정한 그 친구를요, 상원이든 하원이든 다음에 뽑아주지 않습니다. 그게 투명한 게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누가 로비를 했는지 몰라. 누가 로비를 했는지 모른단 말이죠. 그래 놓고서 이 금투세를 시행하면 개인 투자자는 좋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거래세가 점차적으로 줄면서 나중에는 거래세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개인 투자자는 어차피 돈을 못 따니까. 여러분들이 1년에 무슨 5천만 원을 벌겠어요. 못 벌으니까, 야, 거래세를 없애고, 자, 자금을 많이 갖고 주식하는 사람들을 철퇴를 내려서 세금을 많이 뜯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이거는요, 아주 초등학생적인,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3반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개인 투자자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어치 주식을 샀으면, 최근에 삼성전자 박살나듯이 이부진이가, 에? 자기 아버지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재산을 상속세 내겠다고, 돈 없다고 0.09%를 팔겠대. 그게 4,400억이에요. 그런 얘기 기사 나오고서 이렇게 무너진 거고. 자, 보세요. 내가 1,000만 원어치 주식을 갖고 있는데 이게 1,500에서 2,000만 원 올라가는 게 좋지. 주가가 1,000만 원에서 700만 원, 600만 원 빠지고 내가 손절 칠 때 거래세 안 내는 게 좋냐,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22년도에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요, 금투세를 도입하면 그동안 이제 과세 대상이 몇 명이냐면 15,000명이었대요. 근데 이게 10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15,000명에 10배면 15만 명이에요. 그럼 누가 좋아질까요? 누가? 한 곳만 좋아지죠. 그게 바로 정부가 이제 이익을 보는 거예요. 정부가.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주식 투자하는 큰 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수익이 나도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을 물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테슬라라든가 엔비디아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제 여러분들 저 서학개미라고 개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큰 손이라고 하는 자들은 안 들어간다고요. 엔비디아 이런 거 안 사요. 왜 안 사는 줄 알아요? 아니, 이게 이제 수익 나서 팔면은 세금 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이제 IT 관련주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도요, 우리나라 큰 손들이 해외 주식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국내 주식에서 세금을 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식시장의 꽃이다. 네, 주식시장의 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법이라는 거는, 예, 법이라는 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국민도 좋아야 되고, 기업도 좋아야 되고, 정부도 좋아야 돼요. 세수가 늘어나니까. 그런데 정부가 좋고 기업도 좋은데 개인 투자자만 박살난다라고 그러면 이거는요, 악법이다. 국민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다 손해보는데 기업들만 큰 이득을 본다라는 건요, 좋은 법이 아니다. 그래서 아직 5천만 원까지 비과세고요. 이제 부자들이 굳이 국내 주식에는 살 일이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해외 주식 시장에 이제 많이 올인을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보세요. S&P 500 지수라는 게 있어요. S&P 500 지수가 배당을 제외하고 한 10년 동안 이제 약 얼마가 올라갔냐면요, 200% 가까이 올랐어요. 예?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이제 S&P 500 지수와 같은 게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인데 코스피 200 지수는 10년 동안 배당 제외하고 우리가 지금 저 수익 난 게 한 30 몇 %밖에 안 돼요. 그래도 큰 손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큰 손이라고 그러면 금투세를 도입하면 안 한단 말이에요. 안 한다고요. 주식 안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국내 주식 비과세 받으려면 차익 5천만 원씩 매년 팔아야 되겠죠. 뭐 5년간 결손 이월해 준다는 장점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원천징수라는 거, 그 여러분들이 그 참고로 원천징수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혜택을 보는 첫 번째 이제 기업이 이제 대형 그 증권회사일 겁니다. 우리나라 증권회사가 약 40여 군데 되는데, 대기업 증권회사 빼놓고는 중소 증권회사는 좀 힘들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복잡하니까 뭐 말씀드릴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계좌로 쓰시는 분들이 계좌 하나로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확실한 계좌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이건 뭐 나중에 또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렇게 보자고요.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그 공직자 윤리법상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매각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이제 새로 이제 되신 분들 축하합니다. 좋겠어. 복 받으세요. 자, 그분들 봐봐요. 당신들 주식 갖고 있으면 백지 신탁 하든가 이걸 이제 매도를 쳐야 되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사모펀드는 투자가 가능합니다. 사모펀드 49인 이하로 49인 이하로. 그러니까 대형 증권사가 수혜고,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사모펀드가 수혜입니다. 우리나라는 공모펀드 인기가 좀 줄어들고요. 지금 사모펀드가 최근에 이제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어쨌든 금투세 얘기도 나왔고,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다수를 이제 그 국회의원 의석수를 이제 얻는 바람에 아마 시행이 되고 내년부터 된다라고 보면 사모펀드는 수익률도 높아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은 접근이 어렵고, 더 중요한 거는 사모펀드와 외국인들은 금투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요, 투자 대상이 상당히 자유로워서요, 20% 대주주 지분 이하의 3년 연속 적자 회사의 그런 회사들을 말해요. 얘네들이 해외에서 사모펀드 만들어서 국내로 들어오고 외국인 자금이네 어쩌니 찌라시 뿌리고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애들이 내내 이런 사모펀드입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가 그런 짓을 해서 큰 수익이 나더라도요, 이 구성원, 사모펀드가 욕을 먹는 거지 사모펀드 구성원은 누군지 몰라요. 이번에 하여튼 300명 그 국회의원 새로 임명이 됐잖아요. 당선이 됐잖아요. 당선이.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한 4-5명이 야, 우리 한 50억씩 해가지고, 아니 50억 너무 적나? 한 100억씩 해가지고 우리 사모펀드 만들어서 우리 단탄합시다. 그렇게 해서 큰 수익을 얻었어. 그런다고 해서요, 사모펀드가 돈을 벌고 악질하고 단타를 치는 거지. 그 사모펀드를 그 구성원들은요, 비밀에 붙여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뭐 공직자나 고관대작들, 정치인 포함해서 그 친구들이 매년 이제 재산 이제 공개하잖아요. 그러면은 장도 안 좋았는데 뭐 금융 수익으로 보면 막 7억, 10억씩 버는 것도 이런 게 아닌가. 어쨌든 악재 사모펀드는요, 국민들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구성원들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금투세를 시행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를 하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으로 이렇게 되면요, 시장 자체가 지금 2600선, 우리가 지금 3300선을 뚫지도 못하고 2600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이게 금투세가 시행된다고 그러면요, 예를 들어 지금 시행된다고 그러면 한 130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큰손이나 외인들은 뭐 주식시장 다 떠나는 거고, 그러면 기업 총수, 예를 들자면 이재용 씨, 최태원 씨 뭐 이런 친구들은요, 뭘 만드냐, 그들도 개인 투자자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럼 그 친구들이 사모펀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법인이 되는 거고, 그게 기관 개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친구들도 만들 거고, 너도 사모펀드가 이제 횡행할 거고, 그러면 주식시장은 어떻게 되느냐? 완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쓰레기장이 되는 거죠. 어떤 쓰레기?
초단타 매매 시장이 된다. 단타가 성행하는 그런 장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초단타 거래액이 총 얼마냐면요. 한 8천조 정도 돼요. 8천조. 8천조인데 여기서 0.1%만 해도요. 거래세가 한 12조 정도 돼요. 국가 엄청 이득이겠죠. 그죠? 자, 기업도 이제 정보 정확하고 얘네들끼리 뭐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사모펀드 만들어서 단타하겠죠. 그죠? 예. 그리고 큰 손들, 예. 뭐 외국 시장으로 뭐 넘어가든지 얘네들 사모펀드 만들겠죠. 그리고 대형 증권사들, 뭐 사모펀드들은 아주 뭐 좋겠죠.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만 결론 돼진다. 세력들의 놀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파생 가지고 장난치는 외국인들한테도요. 예, 금투세가 도입되면 상당히 유리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다. 하지 말자. 쓸데없는 거 하지 말자. 그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예, 그냥 있는 그대로 가만히 두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중진국이에요. 선진국이 아니라. 예? 예. 아시겠죠? 우리는 선진국이 아니고 중진국이요. 지수가 MSCI 지수에서. 예. 그러면 외환시장을 24시간 열든가. 자, 오늘은요, 아직 금투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우리나라 증시가 안 가는 이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더 안 가고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 금투세 도입하면 안 된다. 전 개인적인 소견이요. 내 말이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꼭 틀린 것도 아니다. 자, 이 말씀 드리면서요, 여기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고요.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입니다. 고맙습니다.